박계옥 작가의 소속사가 이사가 인민일보 소속이랍니다. 조선 구마사를 집필한 박계옥 작가가 잇따라 역사 왜곡 논란에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조선족 등 국적 의혹에 이어 최근 집필 계약을 체결한 회사까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박계옥 작가와 작품 계약을 체결한 자핑 픽처스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드라마 이몽에 투자한다. 이렇게 뭐 한중 콘텐츠 물꼬를 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안녕하세요. 천지인 안윤주 이렇게 나오는데 특허받은 중국 학습과 삐루룩 관대 여기서 중국 인민일보 한국 대표처 이사 이렇게 나오. 자핑픽처 한국법인 자핑코리아의 안은주 의사의 이력이다. 안은주 천지인 교육 이사 이렇게 자핑코리아 이사를 맡고 있다. 안은주는 한국 이름을 쓰고 있으나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나 20년간 중국에 살다가 10년 전 한국으로 왔으며 국적 또한 중국으로 알려졌다. 네, 지금 여러분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답답한 것 중에 하나, 제가 되게 답답해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소프트 파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경계 의식이 없다. 이걸 제가 무지하게 자주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러분 잘 봅시다. 생각을 해보겠어요. 지금 여기 이 차이나타운, 춘천의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에 여러분, 춘천 중도 유적지 중국인 관광객 유치 49층 호텔 건설 쭉 백지화 촉구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저기에 뭘 짓냐 줄 아세요? 춘천에다가 소림사 분원을 짓습니다. 소림사 분원을 짓고요. 뭐 이렇게 테마파크에서 저렇게 차이나타운을 만드는데, 제가 여러분 이 채널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차이나타운은 중국 이민자들, 미국이나 기타는 중국 이민자들이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무슨 신도시 개발, 테마파크 개발, 무슨 외국인 신도시를 만들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 동화된 사람들이 만드는 차이나타운이지. 우리는요, 이건 동화되지도 않고 뭐도 않고 지네들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서 이 나라에 뭔 짓을 하려고. 이게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으려고 여러분 환장을 한 거죠. 이게 49층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게 레지던스요. 이건 그냥. 그리고 여러분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패권을 추구할 국력이 있는 나라고요. 지금 우리는 미중 패권 갈등 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기선 중국 입장에서도 군사로 밀고 오기엔 부담스러운 나라예요. 당연히 소프트 파워, 상권 장악, 문화 이런 거로 돈을 들여서 들어오는데 우리 스스로 그거를 이렇게 개방을 하다니요. 자, 그러면 중국이 동북공정하는 건 옛날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화 정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카운터를 때려야죠. 아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뭐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국의 역사 왜곡 대응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됐을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한번 인터뷰 시도해 봐야겠다. 절반 이상 감소. 예산 이전 정부의 40%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 차이나머니의 한국 정치권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오염이 됐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중국산 김치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중국산 김치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왜? 리얼리얼님 감사합니다. 그런 절인 김치나 이런 거 문제 있는 김치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못한대. 우리 자기네들 다 걸른대. 그래서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대요. 문제 있는 김치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안심하고 드시랍니다. 권호상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님, 그리고 서혜영 세계김치연구소의 박사님 이렇게 두 분이 나와서 이거 한 거니까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를 종주국으로 자기네들이 종주국이다. 조선은 주권이 없는 나라였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조선 구마사에서 장동윤 배우가 첫 사과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충녕대군이면 여러분 세종대왕이죠. 근데 보시면 서역신부에 술시증을 든다는 설정이 첫 해부터 시청자들을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조선은 주권 국가가 아니었고 중국이 자신들의 중국이 조선의 종주국이었고 그렇다는 거. 조선의 주권은 자기들한테 있었다. 이게 쟤들이에요, 여러분. 쟤들이 역사 조작이거든. 그러니까 제후국이다라고만 해도 다행인데 주권이 없었다. 조선은 주권이 없었고 주권은 청나라에 있었다. 명나라에 있었다. 이게 쟤들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 자기네들이 잃어버렸던 걸 되찾겠다. 어우 씨발. 일단 욕 한번 때려주고. 자, 지금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다음 대선요, 여러분. 미중전입니다. 우리나라 대선에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는 대선이 돼가고 있어요. 자, 제가 하는 거예요. 명예 있었지. 그건 나의 인식인데요. 조누님. 그건 팩트인데요. 팩트?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주권이라는 근대 국가적 개념이냐고. 그게 조공을 바치고 주종 관계를 맺는 게 근대 민족 국가의 주권 개념하고 맞는 거냐고.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조선을 계승을 했다느니 조선에 대한 미화를 한다든지 죽으려고 환장한 짓이야. 여러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지금의 공화국을 그 전에 왕조 국가의 연장선상에서 봅니까? 미국이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을 식민지 영국에서의 연장선상에서 봐요. 단절로 보죠. 단절. 근대 시민국가는 과거 봉건제 내지는 왕정국가하고의 단절을 치고 가는 건데 우리는 그 단절 쳐요, 안 쳐요? 그 단절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단절 안 하고 민족거리면서 조선의 연장선상에서 역사를 인식하고 서술을 하잖아. 미친 거지. 시민혁명이라거나 근대국가의 성립, 국민국가의 성립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 나라가. 제가 여러분 정치평론하고 이 정치바닥 돌아다니면서 제일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여러분 국가 대전략이 없어. 대한민국 정치판에 국가 대전략이 없어요. 제가 뻥치는 것 같죠?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에서 국가 대전략을 생각하는 관료 조직도 없고 정치인도 없어. 나라가 망조가 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조누님 말씀이 맞는 게 조선시대 성리학자들 관료들한테 가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명나라 황제요. 명나라 망했는데요. 그래도 명나라 황제요. 이 병신 같은 새끼들. 그런 새끼들 귀싸대기 치고 조상이라고 존경하지도 않고 뭐 송시열 어쩌고 우리 집안 사람 존경 님이 뻥 뒤질라고 환장한 겁니다. 그런 역사인식. 송시열 같은 사람은 왜 존경합니까? 이 나라를 주권국가로 보지도 않았고, 응? 뭐 그때 주권이란 말 개념 자체도 없었던 거니까. 이 나라를 무슨 제후국으로 인식했던 사람들을 왜 존경합니까? 다 끊어내야지. 다 바보 같은 거야. 이게 솔까? 그냥 누가 준 거지. 우리가 뭐 독립운동을 피 흘리면서 어마어마하게 아이고 씨발 그것도 국뽕이지. 뾰 우리나라 최고의 독립투사는 니틀보이야. 핵폭탄 2개 빵. 일본 항복. 미군 진주 해방. 지금 이 돌아가는 꼬라지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전쟁이 막 돼가고 있고 그 와중에 여러분 미국이요. 이거를 아프다. 너무 세게 쳤다. 네, 신현웅님 감사합니다. 미국이 이걸 저지하는 그 프론트라인을 하면서 쿼드를 중시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빼먹었잖아. 이제 우리는 이 갈등에서 동맹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 외교적 위상이나 기타 등등 우리 이제 개추락한다고 지금. 지금 나라 꼬라지가 이게 뭐냐 정치인들아.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그럼 대전략이 뭐예요? 어휴, 님김이 뽕 같은 인간들.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 대전략에 대해서는요. 국가 대전략이 대한민국 교양에서는 아예 없어. 엘리트 교육에서 국가 대전략 교육이 아예 빠져 있다고. 역사 교육도 그 대전략 교육 중에 하나인데 병신 같잖아. 역사 인식부터가. 그러니 무슨 대전략을 세워.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